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발달된 의료기술을 전세계에서 극찬하다 못해 만수르 가문에서도 즐겨 찾는다는 소식과 만수르 이야기 나온 김에 아랍과 사우디 등 중동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술뿐 아니라 다른 기술력까지 극찬하고 있다는 소식들, 그에 반해 일본은 방사능 피폭 환자들을 비롯한 75세 이상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난리가 났다는 소식까지 팩트 맞지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인스타 팔로워 790만 명을 거느린 두바이의 장동건, 만수르의 처남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인기몰이를 해온 이 셰이크 함단 왕세자는 UAE의 부통령이자 두바이 군주인 셰이크 무함마드 빌 라시드 알 막툼의 아들입니다. 부의 상징인 UAE 부총리 만수르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셰이크 함단 왕세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서울 경복궁과 광화문, 청계천,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출시 전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로 찍은 셀카를 공개하기도 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 제품도 사랑하는 한국 매니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왔냐고요? UAE의 원로 무함마드 사이드 비 마르슈드 씨가 한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병문안을 위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나라 여행 가서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무슨 병원이 진짜 낙후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도 한국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가서 치료받으면 마음도 불편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래도 자국 병원이 편한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환자들이 모일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은 만수르 가문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46만 4,452명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 과목은 내과 통합으로 8만 9,975명이 내원해 19.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성형외과 6만 6,969명 14.4%, 피부과 6만 3,671명 13.7%, 건강검진 4만 1,230명 8.9%, 그 밖에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치과 등의 발전된 의료기술력으로 전세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 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 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 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13만 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우리나라 진짜 성형 강국이네요. 하긴 가로수길만 가봐도 붕대 두르고 다니는 외국인들 엄청 많기는 하죠. 하지만 의료업계에서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중동의 한국사랑은 의료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누적 수주액 1,445억 달러로 1위 국가입니다. 이어 2위는 아랍에미레이트로 780억 달러, 쿠웨이트는 486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인프라 분야에서는 신도시, 공항, 플랜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국가로 올해 4월 한국 사우디 비전 2030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한 지난 6월에는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 사우디의 공항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전수를 본격화하고 아델 빈 아흐마드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교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방산, 원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수출력군들은 낙타 사료까지 공략해 수출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료 전문회사 로터스에서는 초식 동물을 위한 사료를 제조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아랍에미레이트 왕족인 만수르가 농장의 영양사가 낙타 사료도 파는지 물어보면서 낙타와의 인연이 시작되어 만수르가의 사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사료로 시작한 중동 수출이 염소, 우유용 사료, 고기용 소사료 등으로 차츰 품목이 확대됐고 이제는 낙타까지 섭렵하게 됐다며 개월수마다 달라지는 사료는 종류만 따져도 처음에 10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0종까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서 특히 왕족이 산업 전반을 쥐고 있는 중동에서 좋은 거래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 이후에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의료기술뿐 아니라 낙타 사료까지도 중동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비세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올리겠답니다. 건보 재정에 비상이 걸려 75세 이상 의료비 본인 부담료를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자기 부담률 인상 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재무성과 국민보험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장검토회의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 조정 방안을 명기할 방침입니다. 재무성은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중간보고서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하되 원칙적으로 자기부담 비율을 높여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분야의 복지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후생노동성은 20%로 올리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 보고서 작성 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일사천리로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후생노동성과 집권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환자 부담률을 높이면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을 기피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가 다시 한번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에서 파견한 엑스맨 스파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일본에는 병원이 왜 있는 거예요? 어차피 치료해봤자 방사능 피폭될 텐데 병 주고 약 주시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세요.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입니다. 아 맞다. 근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지? 우리도 외국에서 오는 그 일본 환자들 의료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불화수소 뭐라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안 팔겠다는데 우리도 갑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좀 비인간적이기는 하네요. 참 이거 고민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히포크라테스 선언문 보면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다는 선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이 치졸한 정치질에 저까지 너무 저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우길기 들고 아베 지지하는 거 보면
참 답 안 나오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보일러 계속 세게 틀면은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 난로와 전기 담요를 적절히 이용해서 합리적인 난방으로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you.